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하늘에서 나에게 내린 6가지의 복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사주로 치면 12신살,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12신살이 뭐냐면, 예를 들면 망신살, 천살, 역마살, 육해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신살이 왜 복이냐? 년살이 도화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아니면 10년 동안 년살 기운이 온다. 그러면 그분은 남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좋은 신살이 올 때는 보다 더 극대화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천살이라든지 아니면 제살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나를 억누르는 억압하는 기운이 오면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활동을 넓히기보다는 실속을 다지는 그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12신살을 복이라고 부르고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12신살은 12가지인데 왜 6가지의 복이냐? 그것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셨기 때문에 1부, 2부 나눠서 12신살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6가지 그렇게 올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주 팔자가 보이시잖아요. 신살은 밑에 지지만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연지는 초년을 의미하고 지금 보시는 월지는 초년이 지나고 결혼할 때까지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고, 또 일지 여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중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하고요. 나머지 시지 여기는 말년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년의 역마살과 관련된 기운이 온다 그러면 그분은 학업을 하기보다는 약간 부모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사 때문에 전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많이 다닌다든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책상에 오래 앉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역마살 기운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공부보다는 본인의 재능을 살려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배운다든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이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요, 대운이라든지 세운의 관점에서도 이 신살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육해살 대운이 온다 그러면 육해살은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어떠한 전략을 잘 수립하시고 계획적으로 또한 실속을 다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든지 크게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불리한 때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사를 어떻게 찾는지 그것도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만세력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지지 밑에 신살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갑을병정, 자축인묘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상단에 링크를 먼저 클릭하시고 이번 영상을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가자면 신살은 띠를 기준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할 대로 하시고 어떤 것이 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신살을 한번 풀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 6가지의 복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겁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지지, 신살에 겁살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다니던 직장에 갑자기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확 대박이 나거나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겁살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차를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분들이라면 갑자기 선생님이 바뀐다든지 갑자기 전화를 간다든지 사주팔자 구조가 좋으신 분들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겁살은 갑작스러운 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로또 낸거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좋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큰 게 이 겁살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만약에 겁살 운이 오거나 겁살 대운이 오거나 그런 식으로 겁살과 관련된 글자가 본인 지지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다급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기복이 조금은 심해질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파산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조용하면 밖이 시끄럽고 밖이 조용하면 가정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운세가 조금 떨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겁살이 본인에게 주는 복은 어떤 사업을 확장하지 마시고 겉에 보이는 것보다는 실속에 집중을 하시는 게 보다 좋다.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운이 안 좋아진다, 아니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만 아는 것으로도 정말 큰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겁살 운에는 웬만하면 확장보다는 실속을 다지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살 때는 약간 움직임이 제한되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 눈치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하지만 사주는 음양을 나타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동이 정말 제한되기 때문에 이 머리는 또 잘 돌아가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때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머리가 좀 번뜩하면서 조금 비상한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책략을 짠다든지 그런 시기에는 좋은 시기가 또 이 제살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살운에는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약간 좀 불안불안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 분이 칼이라든지 도끼를 만들 때 정말 많이 망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이라든지 도끼가 완성되기 직전에 그런 식으로 계속 두들겨 있는 그 정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살운에 올 때는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혹은 타양살이 그런 식으로 타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든 어떤 일에 제한받는 일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운이 정말 안 좋으시다면 감옥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장소에 갇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운이 좋고 본인이 열심히 하신다면 법과 관련된 어떠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제살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살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확장하거나 어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머리를 잘 써서 전략을 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실속을 다지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이 제살의 시기에는 지인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살운이 왔는데 동시에 어떤 분이 같이 동업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오신다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천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살이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늘에서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 신이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조상님이 본인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바로 옆에 조상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을 지켜주는 조상님이기 때문에 어깨가 펴지고 정말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늘어나고 고집도 세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본인보다 어른이고 또한 윗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에 제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살이 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을 일을 벌리면 정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보다 연장자라든지 아니면 본인보다 능력이 좋으신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게 보다 더 길한 운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본인을 지켜보기 때문에 정말 눈치 볼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어딜 가더라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옆에서 약간 좀 본인의 멘토라든지 아니면 본인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분이 계속 본인을 지켜보시면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살 시기에는 겸손이라는 것을 장착하시는 게 아주 좋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천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초인적인 잠재력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조상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본인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잠재력을요. 그래서 각 띠마다 이 천살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보다 좋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오픈한다든지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약간 불리한 게 이 천살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로운이 오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윗 어른들이나 아니면 연장자분들과 잘 말씀을 나누셔서 지혜롭게 그 시기를 넘기시는 게 보다 길한 그런 운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살은 땅지를 사용해서 땅과 관련된 운이 온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운성으로 보더라도 생지란 것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땅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땅과 관련된 투자, 임대업 그런 것에 길한 운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살이라는 것은 역마의 기운도 불러오고 또한 창업의 기운도 불러오기 때문에 이 지살 운이 왔을 때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역마의 기운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기운이 오기 때문에 삶이 조금 고달플 수도 있고 약간 힘이 드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살이 왔을 경우에는 자수성가도 가능하며 하지만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어떤 것이 좀 불안불안한 그런 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소식 올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운이 바로 지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살 때는 머리를 많이 쓰기보다도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많이 전략을 잘 짜셔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시작을 해도 되는 그런 단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살은 도화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도화살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게 도화살인데 이 연살운이 오면 본인이 어디 가서 본인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또한 남들도 본인을 정말 좋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년기에 이런 도화살 운이 들어온다면 약간 좀 공부하기 좀 힘들고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끼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만약에 본인이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모델 혹은 남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연살 대운이라든지 연살 운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건 있다시피 이 연살 운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노력을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주의 구조가 약간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유흥 생활에 빠져서 가정에 정말 소홀해서 소위 말하는 또 폐가 망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살을 왔을 때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시고 최대한 본인의 꿈이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게 정말 이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약간 좀 거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세도 잘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살이란 것이 오면 본인의 인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끼를 마음껏 분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월살이란 것이 있겠습니다. 월살이란 것은 달빛이 밤에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것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달빛이 있고 약간 은은하기 때문에 명상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또한 개인적인 혹은 사람들과 비밀 얘기도 잘 되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잖아요. 달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시야에 약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도 약간 제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살의 시기에는 고난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신경쇠약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어떠한 사상이라든지 어떠한 생각에 갇혀서 본인만의 테두리에 갇힐 수 있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월살이라는 것이 오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집안에 어떤 것을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사기, 본인의 지갑을 잘 지켜야 되는 시기랄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좋게 흘러가면 어디 딱히 증상은 없는데 굉장히 두통에 시달린다든지 신경쇠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불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약간 우려가 있는 그런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월살 운에는요, 활인업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학문을 공부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월살 운에는 약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월살 운에서는 돈을 벌더라도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어떠한 직장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약간 본인의 움직임에 제한이 받는 그러한 진급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살의 운에는 어떤 것을 확장하기보다는 실속을 다지시고 공부를 하는 시기다. 그런 식으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보다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망신살부터 화개살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